1타 강사 복수행과 함께하는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오늘은 의료 복규 과목 중에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사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서로가 다른지, 비슷한 것들 종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분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인, 우리 의료법규는 총 20문항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 안경사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이 12문항, 의료법, 의료인에 관한 법률인 의료법이 8문항입니다. 그러니까 8문제 이상 맞추면 꽈락 점수 넘고 충분히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의료법은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기출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를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의료인을 보면, 의료인은 총 5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 5종류의 의료인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조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산사 뒤에 제가 간호사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조산사는 특이하게도 2개 면허가 필요해요. 뭐냐면 간호사를 먼저 취득한 다음에 조산사의 면허를 자격을 추가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중에서 조산사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산사는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종이 되어 있고, 이렇게 5종류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호조무사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격 인정, 자격을 인정받아야 돼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죠. 면허증은 시험을 쳐서, 국가시험을 쳐서, 올바른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험을 쳐서 취득해야 되는 거고, 자격증도 시험을 치긴 치지만 인증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격 인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는 간호사와 비슷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마사가 있죠.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시내에 있고 유흥가에 있는 안마 말고요, 대폐업소라고 볼 수 있는 안마 말고, 전문 안마사들이 해주는 안마업소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안마사가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안마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격 인정을 받아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안마를 해야 되니까, 그 감각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부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힘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 유사업자, 의료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업자들을 말하죠.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료 유사업자들은 지금이야 병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병원에 못 간 상황 또는 시골 같은 경우에서 그냥 침이나 뜸으로 해결했을 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그때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의료 유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골사가 있고요. 뼈 맞춰주고 하시는 분들 접골사, 침 놓는 사람 침사가 있고요. 뜸 뜨는 사람, 부항 뜨고 뜸 뜨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사라고 하죠. 그래서 접골사, 침사, 구사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람,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 의료유사업자로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병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적골원이라고 해서 오픈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의료인,
의료인 5종류인데 여기에 간호조무사, 안마사 아니고 적골사, 침사구사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인 5종은 5종류는 전부 개원을 할 수 있어요. 병원이기 때문에 개원이라고 하는 거죠. 안경원도 개원이라고 하고 개설, 개원.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누구만 못하냐면 간호사만 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세 종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즉 의사라고 붙은 사람들은 직접 진료가 가능하죠. 직접 진료가 가능하지만 밑에 두 개 있는 간호사들 또는 간호사에서 업그레이드된 조산사들 이쪽은 보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진료 보조가 되죠. 진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는 진료를 못 보니까 누군가 진료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산사는 조산원이라고 하는 애기 낳을 때 넣는 곳이죠. 조산원이라는 곳을 이제 개원을 할 수 있는데 조산사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할 때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말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도의사로 지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 조산원의 메인 진료를 봐주시는 분은 이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고정시켜 놓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얘들도 직접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산부, 임산부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 스스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직접적인 개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것들을 다 의사가 할 수 있고요. 한의사는 앞에 한자만 한방이라는 글자만 더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요양병원은 의사도 개원할 수 있고 한의사도 개원할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개원하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 하지만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 치과의사가 개원해서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의사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종합병원을 개원할 수 있느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의사밖에 없죠. 근데 요양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라고 물으면 의사와 한의사가 있을 거고요. 치과의사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개원할 수 없는 사람 물으면 간호사는 개원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분들은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의료인은 다 돼요. 단 간호사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산사는 조산원밖에 개원을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해요.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데 개원할 수 있는 이 5가지 케이스들 잘 봐두시고 국가에서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곳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이런 5개 예외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런 5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일을 하고 의료 업무를 보려면 의료인을 고용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전문병원은 몇 개 진료 과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말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 있죠. 대학병원은 거진 다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진료 과목이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되죠. 여러분 스리생 드라마에서 봤겠지만 전공의 수련기간이 되는 곳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병원은 전부 상급종합병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의원은 우선 입원실이 없어도 됩니다. 입원실 없어도 돼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외래 환자. 자, 대상. 그러면 입원실이 없어도 되는 거지 있어도 된다 소리예요.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데 있으려면 30병상 미만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넘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병원은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이라고 취급을 받아요. 취급을. 그러면 30병상이라는 말은 입원 시설이 30병상, 테이블이 침대가 30개가 된다는 소리죠.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애들은 외래와 입원 환자를 모두 다 고려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전문의가 하는 곳이죠. 뭐 의원도 마찬가지 전문의가 하겠지만, 그래서 의원은 작은 의원 같은 경우는 입원보다는 간단한 치료를 많이 하는 곳, 병원은 종합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더 큰 거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종합병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100에서 300병상까지 300병상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좀 작은 종합병원, 더 큰 종합병원인데 이거 차이는 핵심 진료 과목입니다. 7개, 9개의 핵심 진료 과목이 있어요. 핵심 진료 과목. 적자 많이 난다는 그거.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라이프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었죠. 뭐 산부인과 이런 곳은 너무 적자가 많이 난다라고 했다. 근데 없앨 수 없는 이유는 핵심 진료 과목이기 때문에 이 핵심 진료 과목에 대해 외우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것 중에서 조금 더 높은 것은 상급이라고 나눕니다. 상급 종합병원 병원이라고 우리가 구분하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300병상 이상이고요. 300병상 이상이고요. 얘들은 웬만한 진료 과목을 거의 다 가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 인턴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도 입원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병상의 수가 얼마 이상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병원은 병상이 300병상 다 있어야 되는데 딱 예외가 하나 있어요. 병원임에도 병원이지만 입원실이 없어도 되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치과병원입니다. 병상이 입원실 또는 병상이 없어도 되는 곳. 여러분들 치과 많이 가보셨겠지만 치과는 입원실이 따로 없어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큰 치과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치과는 굳이 1박 2일, 2박 3일 며칠씩 입원시켜놓고 치료할 굳이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병원의 사이즈이긴 하지만
입원실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기사 우리는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우리가 의료기사 등이라고 하는데 의료기사는 6종류가 있습니다. 보건학과에 많이 되어 있는 임산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기공, 치과위생사 이렇게 총 6종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사 등이라고 해당하는 거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사의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제가 알기로 옛날에 의무기록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지금 그리고 안경사 이렇게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 둘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의료기사는 의료인의 명령을 받는다.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합니다. 즉 물리치료사는 의사나 한의사가 이런 물리치료 해주세요라고 처방전 적어주면 그걸 보고 그 일만 하는 거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하는 거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가 이러한 틀니나 뭐 이런 임플란트 형태 찍어서 보냈으니까 만들어주세요 하면 해주는 즉 의료인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사들이죠. 의사들의 명령을 받아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 애들은 종류는 의료기사고요. 의료기사 등은 자체적입니다. 자체적 판단입니다. 자체적 판단. 얘들의 명령이 없어도 명령이랑 상관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정보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너는 환자가 정보를 요구했을 때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경사는 안과의사의 명령을 받아서 업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안과 가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안과 갔을 때 검안은 우리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안경사, 의료기사 등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과를 내는 것은 의료기사 등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기사와 그래서 이걸 합쳐서 6 플러스 2 8종 이렇게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냥 8종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의료기사 6, 의료기사 등 8, 그래서 6 플러스 2 중에 개설이 가능한 직종은 딱 두 종류인데 치과기공사와 안경사가 딱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경사는 안경원 또는 렌즈샵, 렌즈 전문점 이렇게 개원 가능하고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원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도 계속 개원할 수 있어요. 개원 가능. 개원해서 치과기공소를 고용하면 되고 근데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원하려면 지도의사를 정해야 됩니다. 왜? 여기 있죠. 얘들은 의료기사라서 스스로 뭘 못해요. 명령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책임의사, 조산사가 조산원 할 때 산부인과 가서 두는 것처럼 여기도 꼭 그게 필요하다. 하지만 안경사는 스스로 혼자서 다 한다. 혼자서 오픈하고 검안하고 조거하고 피팅하고 판매하고 다 하죠. 는 자유롭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법이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 시도지사가 하는 일,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려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제일 크냐면 장관이 제일 높죠. 그 밑에 시도지사, 제일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은
기준이 되는 틀만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제일 좋은 거 주고 면허증 도장 자기 이름 새겨주고 시험 칠 때 이렇게 시행해 내가 이렇게 시행하라고 승인했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신고하는 것도 나한테 해. 내가 보고 해줄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종이에 이름이 박혀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다 장관이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위탁이나 위임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 장관이 하는 일은 장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다 전문기관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나마 우리가 제일 셋 중에는 접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낮은, 가장 가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셋 중에는 그나마 허드렛 일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또는 대부분을 합니다. 대부분을 이분들이 하고요. 의료기사 등에는 시도지사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의료기사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픈하는 지역이,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가장 낮은 거라고 하면 관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도지사와 의료기사 등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의료기사는 장관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도지사는 또는 장관은 의료인에선 많이 나오게 된다. 많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 개설과 폐업은 같이 묶여져 있는데, 개설할 때도 승인받았던 사람한테 폐업도 승인받으면 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우리가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합니다. 신고란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는 거고, 시도지사나 장관한테는,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는다. 자, 이분들한테는 요청하고 승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그냥 신고하고 끝나는 겁니다. 신고되면 신고해놓고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급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일, 작은 일로 구분하셔가지고, 이 일은 큰일 같다라고 하면 장관이 하는 거고, 이거는 도장 찍을 건 아닌데 좀 귀찮은 일이다 싶으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좀 사이드 같다 싶으면 시도지사가 할 거고, 근데 의료기사 등이네 조금 귀찮은 일이네 싶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영상을 가볍게 찍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쌤 채널을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홍보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듣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또는 틀린 부분이나 또 다른 요청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픈톡방,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쌤TV의 복쌤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